사기당한 썰을 조금 형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관종이에요. 팬미덕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노랑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옐롱 언니의 옷장 털기. 배우 말고 모델로서는 좀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화려하게 생긴 게 그때 당시 먹혔거든요. 그래서 26부터 모델로서는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26살 때 튜닝을 완성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계속 몸값도 올라가고 일이 너무 많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쉴까 말까? 그렇게 30살까지 5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일단 모델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몸매 관리예요. 그리고 외모 관리. 외모 관리도 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돈 많이 쳐들었다. 거의 걸어다니는 전셋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연기를 배웠기 때문에 무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눈으로 연기해야 된다. 눈빛 연기가 중요하다. 모델 촬영을 하면서도 눈에 연기, 영혼을 담아서 막 눈빛을 쐈어. 그리고 또 저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가 상상한 것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그런 재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포토그래퍼가 셔터를 찰칵 누를 때마다 내가 어떤 이미지로 포즈를 취해질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내 자랑 여기까지 할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굳이 모델과를 나오지 않아도 그 전에 내가 활동했던 경험들을 응용해서 더 풍부하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연기할 때 사기당한 썰을 조금 얘기해보면 제가 카페베네 CF의 주연 역할로 오디션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 카페베네 사장님이라고 하면서 저랑 미팅을 하재요. 갑자기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막 나한테 사귀자고. 진짜 미친놈 아니야? 내가 분명히 회사에 갔는데 카페베네 이런 것도 다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사귄 거지. 뒷목이야. 뒷골 땡겨. 또 여러 종류의 사기가 있었는데 내가 돈을 띄인 적도 있어. 갑자기 어떤 매니저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정려원 씨 매니저래. 정려원 씨 말고 신인 배우를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야. 한 3명 정도 후보가 있는데 빨리 선택을 해서 다음 달에 세시란 잡지의 커버 모델로 넣을 거다. 그런 커버 모델이 되는 건 진짜 여배우가 되는데 약간 지름길? 이었어요. 그 사람이 청주로 내려오라 해가지고 청주로 혼자 내려갔어요. 그래도 약간 무서웠어서 카타카를 들고 가긴 했어. 진짜 겁도 없었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분이랑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갑자기 이 아저씨가 그럼 너로 정해야겠다. 근데 당장 다음 달에 그런 잡지 커버 모델이 돼야 되는데 너 프로필 사진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 프로필 사진 없는데요? 이랬더니 내가 아는 진짜 잘 찍는 포토그래퍼가 있는데 한 80만 원 정도야. 내가 한 40만 원 정도 내줄 테니까 너 혹시 40만 원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분이 반이나 내주네? 진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40만 원 있어요 하고 통장에서 뽑아서 줬어요. 올라오는 버스에서 조금 쎄하긴 했어. 근데 그래도 그분이 계속 나랑 통화하면서 한 일주일 동안 얘기를 매니저처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주 지났나? 갑자기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라는 거야. 옐롱둥절? 어떡하지 하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형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전적이 있는 사기꾼이다. 지금 너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다. 그러다가 이 형사님께서 저 말고 또 다른 피해자 한 2명을 같이 데리고 KBS의 방송국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배우 정한용 님을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배우 지인인데 그런 사기 좀 당하지 말고 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라. 진짜 저는 인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정한용 배우님과 매니저분께 현실적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이제는 나름 똑부러진 옐롱 언니야. 자, 이제 옛날 얘기는 뒤로 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델 활동을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현타도 오고 슬럼프도 오잖아요. 그리고 모델이란 직업이 수명이 짧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촬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돼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기획도 내가 하지, 촬영도 내가 하지, 주인공도 나야. 막 너무 신나더라고요. 예전에 배우 활동을 못했던 그런 한을 여기다 푸는 느낌이었어요. 또 유튜브가 좋은 이유는 저는 관종이에요. 나는 관종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좋은 것 같아. 내가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과 열정, 노력을 많이 투자해서 그런가? 내가 나온 영상 보는 게 난 좀 행복해. 물론 사생활이 조금 노출되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매너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는 실제로 우리 노랑이들이 너무 좋아. 매너도 있고 착하고 소통도 잘해주고. 고마워 우리 노랑이들. 짠! 이렇게까지 옐로우 언니의 살아온 이야기, 속마음 진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 힘을 너무 많이 뺀 거야. 그래서 이제는 조금 힘을 빼고 그냥 나 자체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랑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연정아, 너 진짜 웃기고 재밌는데 왜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딱딱해? 그냥 너의 일상을 보여줘.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웃겨.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우리 노랑이들한테 뭘 알려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좀 딱딱해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전 느꼈어요. 알았지 우리 노랑이들? 그럼 우리 함께 행복하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안녕! 팬미덕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노랑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바로 옐로우 언니의 옷장 털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계속 딜레이 되긴 했는데 한 5월달쯤 플리마켓을 할 예정이에요. 내가 안 입는 옷들, 안 쓰는 소품들 진짜 많거든. 근데 나는 나름 비싼 옷들이 많아. 또는 이제 내가 유튜브 하면서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노랑이들에게 선물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 진짜 완전 저렴하게 10,000원 이하로 플리마켓을 할 예정이에요.